따님이 맞습니다. 요 앞에 그 목욕탕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나 봐.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 알았다고. 지운다고. 왜? 쫄았냐? 왜 그러냐고!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복수하는 것 때문에 김철영이 죽인 거면은 나머지는 위험해. 제2용의자 조도식과는 여자들을 주기적으로 겁탈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에 어려워있어. 조도식이 왜 하나? 뭐예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경찰입니다. 무슨 전화주세요. 신고 갖고 왔어요. 범인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한 채 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상현은 살인사건 용의자야. 거기다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럼 경찰이 할 일이 뭐야? 살려주세요! 믿고 막으라고! 거짓말로 잡을 수 있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 쟤. 빨간 목도리. 아, 가만히 있어! 이수진을 납치한 후에 약물을 투입하고 겁탈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자 그대로 방치하고 무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왜 모르는 사람 얼굴을 확인해요, 내가! 따님이 맞습니다. 경찰생활 17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주는 말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저 참아야 한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 에이, 씨발!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복수하는 것 때문에 김철영이 죽인 거면은 나머지는 위험해. 우리가 잡기 전에 먼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뭐야? 김철영이 집에서 21개의 동영상이 발견되었고요. 여자들을 주기적으로 겁탈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새끼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지? 법이 그렇지. 제가 아버지라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상현은 살인사건 용의자야. 동기도 있고 증거도 있어. 거기다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미안합니다. 일 끝나면 제가 직접 경찰서로 나갈게요. 얼굴도 모르면서 만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피해자가 돼버렸고 이제는 딸을 죽인 놈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제 딸을 죽인 아이들은 우리 수진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한 채 등을 보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버지를 잡아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살인자가 된 이 아버지를 제가 잡아야만 합니다. 이상현 씨,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의 히가시노게이고라는 작가의 동명소설인 방황하는 칼날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살을 잃은 아빠의 모습과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수사해온 형사 두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제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소설이지만 사실 현실이라고 느꼈었어요. 국적을 만들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영화는 순서대로 찍게 해달라. 감정이 센 영화들을 순서를 쭉쭉쭉 찍다 보면 편집을 붙여놓으면 좀 튈 때가 많잖아요. 부디 상충되거나. 근데 방황하는 칼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것들이 흘러가요. 일단 잘 들어, 남의 얘기를. 근데 고집은 세. 뭐 약간 그런 스타일? 감독님 되게 늘 주문사항 거의 없으세요. 이거는 이 연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늘 이제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뭐 어떻게 하길래 한번 해봐. 마지막 한순간까지 고민하는 감독님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핸들로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의 감정을 끊지 않는 방식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크 컷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배우의 감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영화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이 영화의 드라마가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내추럴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가 컨셉이 핸들드잖아요. 그럼 배우가 눈에 푹푹 빠지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안정적인 워킹을 잡아내기 너무 힘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세영 씨도 눈밭을 걷다 지쳐서 쓰러지셨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게 손이 시려운 거예요. 손이 잘린다는 표현이 맞는 손이 잘라버리고 싶은 느낌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그 드라마를 쭉 따라가시는 보면 굉장히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울컥한 동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실 관객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질문의 영화이지 해답의 영화가 아니다. 그 앞에 그 목욕탕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딸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고!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범인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한 채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방황하는 칼날 4월 10일 대개봉. 상현의 캐릭터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장이거든요. 뭐 세상의 어떤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나 간다. 알았다. 죽은 딸을 시체 안치소에서 딱 봤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감정이 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왜 모르는 사람 얼굴 왜 확인하냐고!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이다. 나 춥게 냅두라고. 그러니까 본인 춥게 잠봐주시면 냅두라고 처음에 그러셨더니 상현의 캐릭터도 있었고 이제 몸이 좀 고단해야 좀 극한 상태에 있어야 연기를 잘 되게. 그래서 그러시지 않았나. 제가 사실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런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좀 무너져가는 한 아버지의 절절함을 아마 정재영의 새로운 어떤 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런 걸 겪어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들이 꼭 오십시오. 아빠는 베테랑 형사고 어느 날 딸을 잃은 아빠가 딸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그 아버지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그 아버지를 쫓아야만 하는 그런 형사입니다. 처음 읽고 나서는 답답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 역할을 해결해야 될까. 이게 단순히 그냥 딸 잃은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냐고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다른 시점의 어떤 역할이니까 그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앉아있는 게 지금의 방법이에요. 그 대사가 억관을 움직이는 아마 결정적인 처음 대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두식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야. 응? 성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굳이 어떤 대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그 표정 자체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이상현 씨 여기 있죠? 감정에 맡기는 느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서로 스타일들이니까. 초롱이가 죽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딱 들이대면 굉장한 내용이 느껴져요. 방황하는 칼날은 최소한 딸을 둔 아빠라면 누구든 꼭 봐야 될 영화예요. 이상현! 많이 봐주세요.